정리하면 횡령 1880억이 발생했고 그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3%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 심사 대상이고,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는 무조건 거래 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를 때렸고, 실질 심사 실제로 들어갈지 말지는 15일 안에 결정을 하는데, 그 마지막 일이 1월 24일이다. 그 데드라인이, 그때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겠다.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가 연장되는 거고, 실질 심사를 안 들어가면 거래가 풀린다. 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 2만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님들께는 굉장히 힘든 날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횡령이 발생했고, 횡령 금액이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이게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장 폐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거래가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공시입니다. 이거 kind.krx.co.kr 들어가면 보실 수 있고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8시 35분에 오늘 8시 35분에 공시를 냈습니다.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 그리고 횡령 배임이 발생하면 이거는 실질 심사 대상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는 건 자동으로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8시 36분 딱 1분 만에 바로 거래 정지 시켰고,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공시가 뜹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질 심사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짜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횡령 금액이 1880억입니다. 자기 자본 2047억 대비 91.81%. 자, 자기 자본 대비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5% 이상 횡령이면은 상장 적격 실질 심사 할지 말지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는 대기업 해당 여부에 해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3% 이상이 횡령이 되면 실질 심사 할지 말지 대상이 됩니다. 요 공시가 8시 35분에 나왔고, 즉시 8시 36분에 코스닥 상장 규정 제18조 시행세칙 제19조에 의해서 거래 정지를 시킨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카인드 공시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를 시켰는지 설명하는 공시가 동시에 나왔는데, 횡령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 시작 상장 규정 제56조 1항 제3호 남혹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8시 36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같이. 그리고 오늘 4시 46분에 나온 공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과 관련하여 동사유 발생일, 오늘이죠, 15일 이내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심사 들어갈지 말지를 15일 안에 결정하는 거다. 그날이 언제냐? 1월 24일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거래 정지가 길어질 수 있고, 실질 심사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 정지는 바로 풀립니다. 4시 넘어서 3시 45분 넘어서 나오면은 이 길부터 풀리겠죠. 그리고 이 결정은 15일 이내 하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15일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월 24일 안에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한국거래소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횡령 1880억이 발생했고, 그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3%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 심사 대상이고,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는 무조건 거래 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를 때렸고, 실질 심사 실제로 들어갈지 말지는 15일 안에 결정을 하는데, 그 마지막 일이 1월 24일이다. 그 데드라인이, 그때 전까지는 통보를 해주겠다.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가 연장되는 거고, 실질 심사를 안 들어가면 거래가 풀린다.
그리고 15일 이내인데 15일 추가로 연장은 가능하다. 연장이 만약에 결정나면 1월 24일 날 연장이 될 거다라고 공시가 다시 나올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횡령 배임에 의해 실질 심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게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2012년에 한국거래소 위클리 자료에 통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배임, 횡령 사건 분석표인데 5년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40개사에서 횡령 배임이 발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146개사에서 발생을 했다. 횡령 배임 총액은 유가증권 시장이 1조, 코스닥 시장이 2.4조. 평균 배임 횡령액은 유가증권 시장이 252억, 코스닥 시장이 164억. 이게 평균이 164억인데 평균에 한 11배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상장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사유에 대해서 또 정리한 표인데 요것도 한국거래소에서 정리한 겁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러한 왼쪽에 횡령 배임, 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뭐 임의적 제출, 뭐 주된 영업의 정지, 경영권 변동, 서류 허위 기재, 회생 절차 관련 뭐 등등 이러한 요건이 발생되면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거래 정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매우 안타깝게 횡령 배임이 전체 실질 심사 사유의 30%는 횡령 배임이다. 자, 그러면 일부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그러나 일단 거래소의 기본 입장은 기업 연속성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 심사에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고 실질 심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상장 폐지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개선 기간이라는 걸 부여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실적을 보면 지금 분기별로 상장이 2015년부터 분기별로 실적이 어땠나 간단하게 표로 표시한 건데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영업이익입니다. 요 칸이 영업이익, 요 칸이 당기 순이익인데 보시면 분기별로 2020년 작년 2분기부터는 매분기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4분기에는 2020년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왔던 회사고요. 순이익도 250억을 훌쩍 넘긴 거의 한 300억 넘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지난 3분기 2021년 3분기 2분기 둘 다 250억을 넘기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연간 1000억, 순이익이 8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고 봤을 때 1880억 정도 금액이 만약에 다 횡령해서 다 썼다. 이 사람이 이 자금 담당 부장이 다 썼다. 그렇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얼마의 금액이 회수가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회사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즉각 거래소에 알려줘야 됩니다. 뭐 뉴스에 나온 대로 1880억 중에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 손실 본 게 있다. 뭐 그 외에 또 100억 정도는 뭐 유흥비로 썼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이게 밝혀지면은 제 생각에는 실질 심사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분기별 200억 이상 버는 회사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해서 계속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기업에 문제가 없고 영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들과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회수가 될 수 있는지 경찰에서도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회사도 그 정보를 받으면 거래소에 즉각 정보를 줘서 거래소가 좋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뭐 2, 300억 정도 손실이면은 상장 폐지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실질 심사 2, 300억 정도 안쪽이라고 하면은 실질 심사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15일 안에 그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금액이 모르겠다 계속 지금도 모르겠다 어디 도망가 있고 금액을 다 숨겨놔서 회수하는 금액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실질 심사 들어가고 거래 정지 기간은 길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래 정지가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횡령, 배임, 조회 공시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에 관해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오스템 임플란트에 즉각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거는 조회 공시가 나왔을 때, 횡령, 배임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횡령이 됐다고 공시를 한 거잖아요. 조회 공시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바로 이렇게 주가가 반응하겠구나라고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힌트를 얻어보자면 일단 이거는 확실히 악재죠. 횡령은. 근데 횡령 금액이 미확정이라고 답변했을 때 평균 9.49% 정도 내리고, 그리고 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약 7.18% 정도 내리더라. 그러니까 미확정을 가장 싫어한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발생했대. 근데 얼마인지 몰라.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내리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약 7.18% 정도 내렸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했다. 이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만약에 1,500억, 1,600억 정도, 또는 이제 뭐 1,000억 이상은 회수할 수 있다. 1,000억 이상은 회수할 수 있다. 이 정도 결론이 나오고 실질 심사에 안 들어가게 돼서 거래가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개미들이 막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하한가로 장시작 동시효과에 다 집어던져서 마이너스 30% 정도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1,000억이 날라갔다고 해도 1,000억 정도면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 정도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예 없다고 해도, 그거를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 제 생각에는 30% 정도 하락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 반영됐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실질 심사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거래 정지가 안 풀릴 텐데, 금액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꽤 된다. 1,000억 이상 회수할 수 있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30%점 하한가로 시작을 하려 그런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매도 잔량 얼마나 쌓였는지 효과를 좀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매수가 들어와서 그 하한가 매도 잔량을 치워주는지를 좀 보다가 주문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아주 큰 악재는 아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그리고 주가가 30% 정도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 하면은 충분히 싼 가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추가 횡령 금액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하한가 따라잡기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손이 빨라야 됩니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한 1,000억 이상, 1,500억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 심사 대상이 안 들어갔다. 거래 정지가 풀린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들 투매가 나와서 마이너스 30%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호가창 보고 있다가 살려는 투자자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